팔순 잔치 연회장 100명이 넘는 하객 앞에서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 계약서에 제 이름은 없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술 3번, 병실 바닥에서 보낸 밤 3개월, 새벽 4시에 시작된 명절 20번. 그 세월이 같이 살았으니까요. 한마디에 지워지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고. 축하객들 앞에서 꺼낸 봉투 하나. 그 안에 담긴 건 요양원 계약서와 차마 말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30년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 팔순 잔치를 뒤집었을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팔순 잔치가 열린 호텔 연회장은 눈이 부셨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쏟아냈고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넘쳤습니다. 100명 가까운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그 중심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채 80해를 살아온 여인의 얼굴로 그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아온 사람. 오늘따라 그 자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대에 오른 게 3번이었습니다. 허리, 무릎, 백내장. 매번 보호자 서명란에 이름을 썼고 매번 회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제사는 20번도 넘게 치렀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고 시아버지 기일마다 홀로 상을 차렸습니다. 그 세월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상 위에서 시누이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천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마이크가 샹들리에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우리 엄마 이렇게 건강하게 팔순 맞으신 건 결국 딸들이 옆에서 챙겨드린 덕이죠. 연회장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박수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뭐 같이 살았으니까요. 웃음이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손뼉을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그 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30년 동안 익힌 대로.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30년이 얹혀 산 세월로 정리되는 것을. 병실 바닥도 새벽 부엌도 약 챙기던 손도 전부 그 한마디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시어머니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 한 장.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없던 그 계약서를. 그때부터 그녀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같이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연회장 웃음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무너진 건 결혼 8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집에는 생활비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이른을 앞두고 계셨고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때 집을 붙잡은 건 그녀였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허리 수술은 그 직후였습니다. 간병인을 부를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녀는 병실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석 달을 그렇게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링거 교체 시간마다 일어났고 새벽이면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회복은 더뎠습니다. 한 달 넘게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시누이들에게서 온 연락은 형님 고생한다는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혈압약을 챙기는 것도 그녀 몫이었습니다. 당뇨약 복용 시간을 맞추는 것도 그녀였습니다. 보험 서류, 실비 청구, 요양 등급 신청.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모든 행정을 그녀가 처리했습니다. 누가 시킨 적 없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같이 사니까요.
그런데 오늘 연 회장 단상 위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병실 바닥도 새벽 부엌도 약 봉지 뜯던 손끝도 전부 그 말 안에서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시어머니 서랍에서 발견한 것을.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보험 카드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힌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브로셔. 표지에는 고급 시설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 깨끗한 병실, 웃고 있는 간호사. 안쪽에는 입소 보증금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브로셔를 들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은 신우이의 것이었습니다. 입소 예정일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며느리는 그 서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내가 힘들어 보인다고 요양원 알아봤다더라. 애들. 그 말은 딸들을 뜻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수술 3번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새벽마다 약을 챙겼고 병원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결정에서 며느리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를 복사했습니다. 시누이들끼리 오간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후 집을 매각하자는 내용. 지분을 정리하자는 계산.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 집을 나누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장했습니다. 캡처하고 출력하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팔순 잔치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봉투를 가방에 넣고 연 회장에 왔습니다. 연 회장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테이블마다 음식이 돌았고 하객들 사이로 가벼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축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수저 위치를 살피고 반찬을 덜어드리며 30년간 몸에 밴 손이었습니다. 오늘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때 건너편에 앉은 친척 어르신 한 분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제일 고생했지. 몇십 년을 모셨으니. 주변 몇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으니까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습관처럼.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누이가 받아쳤습니다. 이제 엄마도 편히 쉬셔야죠. 저희가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처음 듣는 척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시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다는 얼굴로. 그리고 시누이가 덧붙였습니다. 형님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엄마 모시는 거 힘드셨잖아요.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30년을 붙잡고 살아온 그녀의 시간을 짐으로 정리하는 말.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만 비켜도 된다는 말. 연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해온 것들이. 그녀는 천천히 단상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신우이가 잡고 있던 것. 이제 그것을 잡을 차례가 누구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지나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발소리만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연회장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에는 아직 웃음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사람의 손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한마디에 연회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웃음도 수저 소리도 속삭임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먼저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팔순을 맞으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회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터지기 직전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한 것인지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얀 봉투가 샹들리에 아래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회장의 시선이 그 봉투에 쏠렸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어 올린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 달 전 작성된 요양원 계약서입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앞줄에 앉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빼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펼쳐들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천천히. 보호자란에 제 이름은 없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침묵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스스로 식사를 하십니다. 아침마다 산책도 나가십니다. 그런데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원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연회장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우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형님, 그건 엄마 생각해서. 그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아니라 재산 정리 생각이겠죠. 연회장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리던 배경음악도 꺼져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캡처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가 끝나면 집을 매각하자. 지분 정리하자. 이런 내용의 문자가 오갔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앞줄에 앉은 친척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 속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축하 잔치의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짐이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목이 잠시 메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연 회장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100명 가까운 하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 위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든 해를 살아온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 회장 전체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요양원 안 간다. 내 집에서 살겠다. 그 한마디에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신우이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전부 했으니까요. 그날 잔치는 흐트러진 채 끝났습니다. 축하 노래도 케이크 커팅도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연 회장에는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 집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시누이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왜 하필 그 자리에서 그러셨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를 지웠으니까.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당이 보이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바깥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벌써 쫓겨났겠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참아왔던 것처럼. 그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지켜낸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시간을 끝까지 붙잡은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0년을 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자. 병실 바닥에서 밤을 새웠고 새벽 부엌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같이 사니까요. 그런데 그 세월이 같이 살았으니까요 한마디에 지워질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누군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채워온 누군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한 누군가. 어쩌면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홀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니까. 언제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미루고 내일도 미룹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그녀처럼 참았던 말은 언젠가 터지게 됩니다. 쌓였던 마음은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고생했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30년을 버틴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은빛인 생극장은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고 버티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빛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비춰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은빛인 생극장은 그 시간의 조명을 비추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하루하루가 얼마나 단단했는지, 당신이 견뎌온 순간들이 얼마나 값졌는지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영상 아래 엄지손가락 버튼입니다. 그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빨간 버튼입니다. 누르시면 은빛인 생극장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들려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참아야 했던 사람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보낸 사람들, 그 이야기들이 은빛인 생극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분들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은빛인 생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